대한민국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의 일부인데요.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함과 부정부패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동의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국회가 이번에는 좋은 일을 한 거라며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우리 대한민국에 저지른 갑질을 단칼에 끊어내며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 제대로 국격을 높여줬습니다. 또한 논란이 많던 경항공모함 사업에 경고를 하며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국회 회의록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공표됐습니다. 우리 군의 말도 안 되는 개량 비용을 요구하는 갑질 기업이자 미국 TX 사업에서 협작질로 우리 대한민국의 TO10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명한 보잉이 올해 대한민국에 요구한 각종 비용의 총액이 10조가 넘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특히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이 737 2대의 가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사업에서 4대를 도입하는 데 들어간 예산액보다 큰 액수를 요구했음에도 고작 2대만 팔겠다는 황당 갑질을 시전한 사실이 국회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우리 국회는 격분했는데요. 이는 국회 회의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뒤늦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보잉이 기존에 구입한 4대 조기 경보기를 개량하는데 대당 4천억 원, 총 1조 6천억을 요구했다는 기존 논란도 사실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런 사실에 우리 국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량형이라지만 가격이 2배도 훨씬 넘게 뛴 황당 상황에 분노하며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아무 사업이나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항공모함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군에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중형 이상의 항모와 KF-21 보라매의 함재 기형 등 다양한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군에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국회가 모처럼 제대로 일을 한다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잘했다고 보기에 과한 점도 많습니다. 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갑질 기업 보잉을 혼쭐 낸 통쾌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갑자기 제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른 말들이라 어안이 벙벙할 정도인데요. 특히 갑질 기업 보잉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보잉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군은 하늘의 G소라 불리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2대 추가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4대 이 737 조기 경보 통제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이 737 조기 경보 통제기의 가동률은 불과 67%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약 80%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는 국내 군용 항공기와 70%대의 다른 외산 전투기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가동률입니다. 그 이유는 적은 대수와 그로 인한 피로도 상승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공군은 조기 경보기 2대를 더 도입해 이 737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대를 더 구입해 총 8대 체제를 완비하고 항시 1대 이상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24시간 대한민국 상공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하는 이 737을 최신형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이 737을 최신형 사양으로 대대적으로 개량한다는 것이 우리 공군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부품 호환과 기종 전환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이 737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었기에 국회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그 덕에 사업이 큰 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취약점을 약점 삼은 보잉이 갑질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반전됐는데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생각했던 조기경보 통제기 2대 도입비 1조 5,900억 원을 아득히 상회하는 2조 3,052억 원을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우리 군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군이 1차 사업으로 도입했던 이 737의 가격은 4대 합계 1조 8천억 원으로 대당 4,5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대당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성능 향상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것이었는데요. 보잉은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1차 사업에서 4대를 샀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2조 3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의 예상을 무려 7천억 원이나 초과한 것인데요. 이 돈이면 해군의 신형 호위함인 대구급 투척을 건조하거나 KF-21 보라매 전투기 1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반면 작은 무기를 산다면 아예 우리 정군이 사용할 물량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내로 정당 1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K2C1 소총을 구매할 경우 무려 70만 정을 살 돈으로 50만 명대로 줄어든 국군 장병 전원의 소총을 K2C1으로 갈아주고도 남을 돈입니다. 당연히 우리 군은 보잉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잉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당당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737 기존 도입군 4대를 개량하는데 대당 4천억 원을 달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에 더해 F-15K 60대를 F-15EX 사양으로 개조하는데 4조 원을 달라는 미친 요구를 반복 중입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보잉의 황당한 갑질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 국회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2조를 주고 구매한 항공기 넉대를 고작 10년 만에 개량하는데 1조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차라리 이 737을 폐기하고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전량 신규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충분히 검토해 다른 대안을 마련해봐야 한다며 만약 1조 6천억을 들여 이 737을 개량하자고 한다면 그냥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군에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만약 이대로 보잉의 요구대로 진행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무조건 보잉밖에 쓸 수 없다며 보잉사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1년 정도 지켜본 뒤 협상을 해볼 것을 군에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됐으나 보잉이 정신을 차리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좋은 사례가 미 공군입니다. 최근 미 공군이 새롭게 제시한 요구에 보잉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미 공군에 애걸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던 TX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T-50A 대신 의회의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T7 레드호크의 도입이 차일피일 지연되자 크게 분노해 새롭게 ATT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크게 향상되어 저가 수주를 노리고 만들어진 T7 레드호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보잉은 이 ATT 사업에 대해 만약 미 공군이 제시한 대로 ATT 사업이 진행될 경우 ATT 사양 T7A의 유지비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주장하며 ATT 조건을 낮춰줄 것을 공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은 단호하게 보잉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이미 저렴한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보잉이 판매한 F-15EX의 유지비가 F-35급으로 폭등하는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자국 기업이지만 미칠 대로 미쳐 날뛰는 보잉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아예 입찰할 수도 없는 조건을 내건 뒤 신뢰성이 입증된 한국의 T-50계열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미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공군이 보잉사에 된통당하는 것을 본 미 해군이 차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인 UJ TSS 스펙을 T7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정확히는 고도 1000피트에서 속력 마 0.9 이상, 최고 고도 45,000피트에서의 전술 기동의 시간을 약 30분에서 최대 90분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했는데요. 보잉은 이에 대해 기존 T-45 고스워커 개량형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잉의 T7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 미 해군이 벌이려는 구식 훈련기를 개량해 판매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인데요. 당연히 미 해군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보잉의 기체는 도입하지 않겠다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위를 활용해 자국군에까지 갑질을 시도하던 보잉의 몰락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우리 국회가 보잉을 때린 것은 시류를 잘 타고 들어간 명쾌한 결정이었다며 국회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항상 미국 기업에 휘둘리던 대한민국이 시의적절하게 펀치를 날려 시원한 응징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국회가 재정을 고려해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좋지만 무턱대고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해 전력 공백을 유발한 책임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삭감한 방위 예산은 무려 6천억 원에 달하며 그 사업들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경항모 도입 등 우리 군의 핵심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이 1년씩 지연되는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 2차 사업도 달리 보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1년이나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일부 사업의 경우는 추가 심의를 거치면서 기존에 상정된 예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재차 변경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해군의 수건 사업인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일부 항모 찬성론자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국회 일부 의원들은 항모 찬성론자임에도 우리 해군이 경항모를 추진하는 것을 매우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도라면 6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를 추진할 수 있고 폭장량도 부족하면서 가격과 유지비만 높은 F-32보다는 국산 전투기의 함재경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 해군은 이들의 요청을 묵살해왔습니다. 경항모를 건조해 기술을 확보한 뒤 독도함 등을 대체해야 할 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형 항모 같은 보다 다양한 안건을 상정해 항모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더 나은 방향으로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여러 회의를 거쳐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항공모함의 크기와 역할, 그리고 함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국회 조치가 아주 오랜만에 합리적이었다는 결정을 내려 그전과는 다르게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했다며 이번 국회 결정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